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즐거운 역사 수업을 함께할 이현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1강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로는 1페이지고요. 교과서로는 16페이지와 2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역사는요, 크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사가 뭐고 역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역사는 특히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때 그 단어, 새로운 단어의 개념, 뜻을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용어의 개념을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이 선사와 역사는 서로 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개념을 정확히 알면 나머지 개념을 파악하기가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선사와 역사, 이 두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뭐죠? 그렇죠. 바로 사예요, 사. 사. 이 사의 뜻이 뭐냐? 바로 기록할 사자입니다. 기록할 사자. 아이고, 분필이 부러졌어요. 미안해요. 자, 기록할 사자. 자, 그러면 우리 이 선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 선은 뜻이 뭐냐? 바로 이전 선자입니다. 이전 선자. 뭐뭐의 이전이라고 할 때 그 이전 선자예요. 자, 그러면 이 선사시대의 뜻이 뭐죠? 풀이해 본다면? 그렇죠. 뭐 이전의 시대, 기록 이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 이전의 시대. 우리가 무언가 기록을 남길 때 무엇을 사용해서 기록을 남기죠? 그렇죠. 문자. 우리가 글자를 사용해가지고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문자를 사용해서 남기는 기록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선사시대는. 그 말은 이 기록을 남길 문자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문자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문자가 없고 그 시대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알 수 있을까요? 비록 글자로 남긴, 문자로 남긴 기록은 없지만 뭐가 남아있을까요? 네, 그 시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남겨놓은 뭐가 있죠? 유물과 유적이 남아있죠. 그들이 살았던 집, 뭐 그들이 입었던 옷, 뭐 그들이 남겨놓은 무덤, 이런 유물과 유적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물과 유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시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 도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느냐, 그걸 가지고 이 선사시대는 또 4개의 시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4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 이 4가지 시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쉬워요. 생각해봐요. 말 그대로 구석기, 신석기는 뭘 썼던 시대일까요? 그렇죠. 석기, 돌멩이를 썼던 시대입니다. 돌멩이. 주 도구가 돌멩이였다는 거예요. 자, 청동기는 주 도구가 뭐라는 거야? 그렇지. 청동이라는 거야. 청동을 사용한 시기. 철기는 그렇죠. 똑똑하네요. 철을 사용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면 주로 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 유물과 유적이 나옵니다. 이 유물과 유적을 자료로 딱 던져줘요.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유물과 유적이 존재하던 시대의 생활 모습, 사회 모습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봐라.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유물, 유적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 유물, 유적이 어느 시대에 존재한 유물과 유적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유물,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연결해야 됩니다. 다 이런 유형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선사시대와 대비되는 역사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첫 시간이라 이게 긴장이 돼서 이게 말이 좀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역은요, 역은 뜻이 뭐냐? 지낼 역자예요. 지나온 역, 지낼 역. 자, 이 뜻을 풀이해보면 뭘까? 역사는. 그래요. 지내온 일을, 지난 일을 뭐 한 시대? 기록해 놓은 시대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선사시대와 대비되는 뭐의 시대다? 그렇지. 무슨 시대? 기록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록은 무엇을 사용해서 기록을 남긴다고요? 그렇죠. 글자, 문자를 이용해서 기록을 남기죠. 그런 문자를 이용해서 지나온 일을 뭐 해놓은 시대? 기록해 놓은 시대. 즉, 뭐가 존재하던 시대? 그렇지. 기록을 남길 만한 문자가 존재했던 시대가 역사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그렇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 시대 사람들이 직접 문자로 남겨놓은 뭐? 그렇죠. 문자 기록. 우리가 이런 거를 역사서라 그럽니다. 역사책, 역사서, 뭐 조선왕조실록, 삼국사기 등등 그런 역사서가 있죠. 그러면 역사서만 중요할까요? 이 시대는 이제 역사시대에는 유물과 유적은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그 시대 사람들이 남겨놓은 뭐 집터라든가 무덤이라든가 그런 유물과 유적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역사시대는 시험의 자료로 이 역사서에 그 글로 된 기록도 나오고 유물도 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는 이번 시간 뭐에 대해 공부할 거냐? 이 기록 이전의 선사시대에 대해 공부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청동기와 철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기대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러 떠나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구석기랑 신석기 같은 이런 선사시대를 공부할 때는 어디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되느냐?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경제.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했는가? 도구. 이 경제와 도구에 집중하시면 이 부분이 정말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그런지 우리 확인해 보러 갑시다. 자, 우리 뭐랑 뭐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네, 경제와 도구에 집중해야 한다 그랬죠? 자, 경제가 뭐라 그랬죠?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하는 게 경제예요. 자, 그러면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여러분, 구석기인들은 약간 그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원시인들 있죠? 막 우가우가 하는 그런 원시인들. 그런 원시인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자연을 활용하고 자연을 이용해서 무언가 생산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사는 그런 원시인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아먹는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주로 사냥, 이제 뭐 콧불소, 사슴, 말 이런 짐승들을 사냥해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길 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열매 혹은 나무에 열려 있는 과일 이런 거 그냥 따먹는 채집. 아니면 길 가다가 강이나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고기,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고기잡이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마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제 차근차근 논리를 전개해 줄 건데 여러분도 제가 설명하는 논리를 따라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구석기인이에요. 사냥, 채집, 고기잡이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더 이상 사냥할 짐승, 잡아먹을 물고기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거기서 앉아서 죽을 거예요? 굶어 죽을 거야?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새롭게 사냥할 물고기와 고기나 과일들이 많이 열려있는 먹을 게 풍족한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이동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글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막 사냥하다 보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그럼 또 어떻게 하죠?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구석기인들은 한 곳에 정착한다 아니면 이동한다? 그렇죠. 끊임없이 먹을 걸 찾아서 뭐 한다?
이동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동 생활, 정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석기인들은 이동할 때 혼자 이동할까요? 아니면 최대한 많은 동료들과 무리를 지어서 이동할까요? 어떤 게 더 그들의 생존에 유리했을까요? 그렇죠.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사냥을 해야 하니까. 사냥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때 사냥은 총 가지고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 들고 사냥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들고 재빠른 사슴이나 강력한 뭐 코끼리, 얘들을 사냥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 지어서 함께 사냥하고 생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석기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끊임없이 먹을 거를 찾아서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떠돌아다닌다면 멋들어진 집, 딱 공들여 만든 집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그게 왜 필요해요? 언제 여길 떠날지 모르는데? 그럼 뭐하러 집을 지어요? 그냥 가다가 밤이 되면은 그냥 적당한 곳 찾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비바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뭐 그냥 대충 거적대기 둘러서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런 프린트 오른쪽 위에 구석기 유물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료 중요하다 그랬죠. 한번 봅시다. 거기 첫 번째 구석기 유적지라고 하는 지도가 보이죠. 이거 여러분들 막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그냥 가볍게. 거기 보시면 유적지 명칭을 봐봐요. 덕진, 성리, 승리산 동굴, 상원, 검은모루 동굴, 제천, 전말 동굴, 청원, 두루봉 동굴. 다 끝에 뭐가 붙어요? 무슨 동굴이 붙죠. 그냥 구석기인들이 주로 지냈던 데가 동굴이에요. 길 가다가 비 내리네, 밤이네, 자야지. 비바람 피할 데 없을까? 야, 저기 동굴 있다. 들어가 자자. 하고 다음 날 아침 되면 또 떠나고. 주로 어디서 지냈다? 동굴. 혹은 집을 지어도 그냥 대충 뭐 거저대기 몇 개 둘러서 그냥 막 짓는 집, 막집. 하루 자고 말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이용했느냐? 바로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자, 뗀석기는 석기는 석기인데 어떤 석기냐? 말 그대로 이렇게 떼어낸 석기라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를 떼어내서 만든 석기라는 겁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봅시다. 오른쪽 위에 또 구석기 유물에 두 번째 뗀석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사진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주먹도끼라고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서요, 이 대표적인 뗀석기가 바로 무슨 도끼? 주먹도끼입니다. 말 그대로 한 주먹에 쏙 들어오는 도끼라는 거예요. 그립감이 좋은. 여러분, 이 주먹도끼는요, 오늘날의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로 만능템이야. 모든 걸 다 합니다. 이 주먹도끼로 사냥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사냥한 짐승들의 뼈와 가죽도 해체하고, 가죽도 벗겨내고, 그 모든 걸 다 하는 만능템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이 아래에 나와 있지만, 저는 공간 관계상 이 옆에다가 적어놨거든요. 옆쪽으로 잠깐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구석기 시대의 종교와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종교라는 게 뭘까요? 네, 종교라고 하는 건요,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 뭐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에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종교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예술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종교와 예술의 모습을 살펴볼 거면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야, 너가 제일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저는 예뻐지고 싶어요. 저는 뭐 키가 크고 싶어요. 저는 뭐 이번에 승급전에 이겨서 아이언 탈출하고 싶어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구석기인들에게 원하는 걸 물으면 하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건 무엇이었냐? 제발 굶지 않고 배부르게 좀 먹고 싶어요.
라는 게 그들의 가장 원하는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구석기를 설명하다 보면 간혹 몇몇 친구들은 이 구석기 시대를 굉장히 낭만적인 시대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얼마나 낭만적이냐. 발걸음 가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그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이 주는 선물을 먹고,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베개 삼아 탁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구석기 시대는 그런 낭만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정말 서바이벌,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극한의 생존이 달려있는 서바이벌 시대였어요. 왜? 주로 어떻게 먹고 살죠? 사냥, 고기잡이. 근데 그 사냥할 수 있는 도구가 뭐밖에 없어요. 오늘날처럼 뭐 기관총이 있나요? 아니죠. 끼케봐야 뗀석기, 주먹도끼. 그 주먹도끼 하나 가지고 맘모스나 사슴 같은 짐승들을 사냥해야 돼요. 사냥하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냥에 성공하는 건 정말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날은 사냥에 실패하고 다치거나 굶거나 그런 생활이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배부르게 좀 먹고 싶다라는 그들의 소망, 그들의 소망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 남아있느냐? 구석기인들이 주로 어디에서 생활한다 그랬죠? 그쵸? 그냥 동굴에서 생활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석기 유물 거기 그 자료에 세 번째 보시면 라스코 동굴벽화 보여요? 그림 보이죠? 이 라스코가 실제 그 프랑스에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라스코 동굴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에서 실제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동굴이에요. 근데 그 동굴에서 뭐가 발견된 거야? 벽화. 구석기인들이 벽에 그린 그림, 벽화가 발견된 겁니다. 그 그림 봐봐요. 어떤 게 그려져 있죠? 네, 다 짐승들이에요. 말, 사슴, 들소 같은 짐승들을 벽에다가 구석기인들이 그려놓은 겁니다. 왜 그렸을까요? 뭐 하고 싶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거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려놓고 생각했죠. 내일은 꼭 저 소를 잡아서 배 터지게 소고기를 먹어볼 거야. 제발 하늘님, 내일은 꼭 저 소를 사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배부르게 먹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라스코 동굴벽화처럼 이런 것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네, 뭘 기도했다? 사냥의 성공. 제발 하늘님, 내일은 소를 사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냥의 성공을 기도하는 주술적인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주술적인 의미. 자, 그리고 제가 말했죠. 구석기인들의 소망은 뭐라고요? 배부르게 먹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배부르게 먹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멋진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그럼 미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오늘날 미의 기준은 뭐죠? 흔히 말하는 미의, 몸짱, 얼짱, 다 어때요? 팔다리 늘씬하고, 이 조각 같은 몸매에 군살 하나 없는 그런 늘씬한 사람들이 오늘날의 미남 미녀로 꼽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에 가면은 흔해 빠졌어요. 구석기는 다 늘씬합니다. 아니, 늘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 해골바가지야. 못 먹어가지고 다들 막 이래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누가 돋보일까? 그렇죠. 잘 먹어서 살이 두둑하게 찐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석기 시대 네 번째 자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보여요? 여러분, 이게 비너스가 뜻이 뭐냐면 아름다움의 여신, 미의 여신입니다. 자, 구석기인들이 생각했던 아름다운 미의 여신의 모습이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예요. 모습이 어때요? 오늘날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의 여신이 아니죠? 가슴과 엉덩이와 배가 비정상적으로 크죠. 실제로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왜 이렇게 과장된 뚱뚱한 사람을 그렸을까? 뭐 하고 싶으니까? 잘 먹어서 저렇게 살쪄서 아름다워지고 싶으니까. 왜 저렇게 살이 찌고 싶을까? 특히 이런 여자는 왜 살이 찌고 싶을까? 이렇게 잘 먹고 살이 쪄야 뭘 잘 낳을 수 있다?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다. 아이를 왜 많이 낳아야 돼?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죠.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아야 그게 다 뭐 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사냥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귀중한 노동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뭐를 추구하는 거야? 이렇게 잘 먹고 살이 쪄서 아이를 잘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족이 사냥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배부르게 좀 먹게 해주세요 라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미의 여신의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흔수아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건데 그 창원에 여러분들 두루봉 동굴이라고 하는 구석기 유적지를 이렇게 딱 사람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어. 그 동굴 안에 그 매장의 흔적이 있길래 땅을 파봤더니 그 속에 놀랍게도 유골, 해골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어른의 해골이 아니라 끽해봐야 7살에서 8살밖에 안 되는 갓난 어린아이의 유골이 발견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유골 위에 국화꽃이 뿌려진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국화꽃. 우리가 국화꽃 언제 쓰죠? 그렇죠. 장례식. 우리 장례식 할 때 그 죽은 자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화꽃을 얹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야? 일단 여러분들 이 구석기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땅에 내장, 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묻은 게 아니라 국화꽃을 뿌렸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래요. 오늘이랑 똑같아요.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늘 추측하기로 이런 거죠. 그 부족, 그 무리에 어린아이가 죽은 거야. 얼마나 슬퍼요. 이제 겨우 8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가 슬피 울면서 내 아들아, 넌 죽어서 꼭 좋은 곳으로 가렴 하고 국화꽃을 뿌리고 장례식을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구석기인들도 뭐가 있었다? 죽은 자를 보내주는 장례의 풍습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죠. 국화꽃 뿌리면서 뭐 한다고? 죽어서 어디로 가라?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후 세계.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라 라고 국화꽃을 뿌려준 거. 자, 이런 게 구석기 시대의 종교와 예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돌아와서 신석기 시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석기 시대도 마찬가지로 경제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끌어볼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뭘 먹고 살았냐? 일단 구석기 시대랑 마찬가지로요. 사냥, 채집, 고기잡이는 여전히 하고 지내요. 근데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비교해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인간이 자연이 주는 걸 받아먹는 데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자연으로부터 무언가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농사, 농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이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농경,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다. 인간이 드디어 진보했다라 그래서 이 농경의 시작을 보고 뭐라고도 부르냐? 신석기 혁명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농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큰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다만 얘들아, 이제 막 농사가 시작된 거죠. 이제 막 시작된 거, 이제 막 걸음마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농업은 얘들아, 이 당시 농경은 그 수준이 높을까 낮을까? 그죠? 굉장히 낮아요. 이제 막 시작한 초보적인 단계의 농업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막 그 고차원적인 기술이 필요한, 막 물을 탁 끌어오는 그런 고차원적 기술이 필요한 벼농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씨만 뿌리면 되는 초보적인 밭농사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아직까지 벼농사 같은 고차원적 농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이 발전한 게 그전에는 그냥 짐승이 보이면 잡아라 이러고 죽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한 거야. 야, 저 짐승을 암컷과 수컷을 잡아서 서로 짝짓기를 시킨 다음에 새끼를 낳게 하고 그걸 계속 우리가 기르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잡아 죽이기보다 우리가 짐승들을 뭐 해보자? 사육해서 길러보자 라고 하는 이 목축의 개념도 등장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 여러분 오늘날의 농업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농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비록 농경이 시작되긴 했지만 이 농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의 그 생업을 책임지는 건 뭐냐? 이 사냥과 채집과 고기잡이가 생존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그건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 농업이 시작되었다. 자, 이제 이전처럼 떠돌아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농사는 떠돌아다니면 할 수 없잖아. 한 지역에서 머물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뿌리를 딱 털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구석기 때처럼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 적당한 지역을 찾아서
무슨 생활을 한다? 정착 생활을 한다. 이게 바로 이 농업이 가지고 온 변화입니다. 하나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사를 지을 거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죠? 엄청 많아요. 오늘 농업이 아니라고요. 오늘날처럼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야. 다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무리가 모여서 더 큰 단위인 부족을 이루고 생활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 구석기와 신석기 사회의 공통적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네, 무슨 사회? 평등 사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구석기건 신석기건 뭐 왕이나 귀족이나 양반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 간의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모두가 동등한 평등한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떻게 해서 평등할 수 있었느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구석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농업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초보적인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이 신석기, 여전히 사냥이 주인 신석기, 이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고픔의 시대였어요. 이때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배부르다, 남겨놓고 남은 거 내일 먹어야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생산물이란 개념이 없어. 우리가 남는 생산물을 뭐라 그러죠? 네, 잉여 생산물이라 그래요. 이때는 극한의 배고픔, 가난함과 배고픔의 시대였다 보니까 남아도는 생산, 남는 잉여 생산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생각해봐요. 뭐가 남는 게 있어야 그 남는 잉여 생산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많이 가진 놈, 적게 가진 놈, 아예 못 가진 놈, 이렇게 급이 나뉠 건데 이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그날 먹으면 끝인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잖아요. 먹을 게 적으면 이 조금밖에 없는 먹을 거, 이거 나 혼자 먹겠다 하는 놈이 나오지 않을까요? 싸움 잘하는 애가, 야, 이씨,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이거 나 혼자 먹기도 모자라. 다 꺼져! 나 혼자 먹을 거야! 이러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때 여러분, 사냥하고 고기 잡는 시대잖아.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사냥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거대한 동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사냥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좀 막 뻐기고 이러면은 그 집단은 전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두가 평등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볼게요. 지금 제가 이 구석기와 신석기가 평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가난하니까. 너무나 배고픔의 시대니까. 뭐가 없다? 남는 잉여 생산물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평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말인 즉슨 반대로 언젠가 인류가 발전해가면서, 농업이 발전해가면서 더 이상 사냥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농업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어. 그리고 농사도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도 남아도는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남아도는 잉여 생산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누가 많이 가질 것이냐, 누가 조금 가질 것이냐, 누구는 못 가지냐, 이렇게 남아도는 잉여 생산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길까? 계급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불평등한 사회가 전개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모습이 정말 나옵니다. 아이러니하죠. 가난해서 평등했던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구석기 때처럼 떠돌지 않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곳을 골라서 뭐 해야 돼? 정착해 살아야 돼. 그럼 그들이 이제 뭐 적당한 곳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이 이제 정착할 만한 장소, 주로 어디에 정착해서 살았을까요? 신석기인들은.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는 뭐 해야 되죠?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죠. 그죠? 좀 정착하는 이유가 농사 지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거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그 말을 했어요. 여전히 이 당시 농업은 초보적인 단계다. 여전히 생활에 있어서는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사냥과 고기잡이가, 사냥, 채집, 고기잡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좀 더 이게 나아가서, 사냥과 고기잡이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그러니까 뭐가 더 편할까? 당연히 여러분 고기잡이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맘모스를 잡는 게 편해요? 물고기 잡는 게 편해요? 쉬워요. 맘모스한테 여러분이 돌도끼 던졌어요. 이거 도끼 딱 던졌어요. 실패했어요. 아쉽다로 끝나요? 아니죠. 맘모스가 뿌 이러고 그냥 여러분 팍 밟으면 여러분 케첩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 끝. 근데 고기잡이는 위험 부담이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 이 고기잡이가 사실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물고기가 어디 살아? 그래, 강이나 바다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기도 좋고 농사를 짓기 위한 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정착해 살았겠죠. 그런 데가 다 어디? 강가나 바닷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신석기 유물 자료 보세요. 거기 첫 번째 신석기 유적지가 막 표시되어 있죠. 다 어디예요? 다 강가나 해안가, 이 강이나 해안가, 바닷가 지방에 다 주거지가 몰려 있잖아요.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강이나 바닷가 가봤죠? 혹시 가봤나요? 밤에 강이나 바다에 있으면 어때요? 강바람이 샥 불면 엄청나게 춥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추운 거예요. 계속 여기서 정착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추위를 피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오늘날처럼 딱 건물 세우고 막 난방 깔고 그런 기술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춥잖아. 그럼 어떻게? 땅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하 집을 뭐라 부르냐? 움집이라 불러요. 움집. 자, 이렇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땅을 둥글게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자는 거야. 추우니까 가운데다가 뭘 지펴놓을까요? 불을 지펴놓습니다. 이게 가운데 있는 게 화덕이에요, 화덕. 그 여러분들 그 신석기 유물의 두 번째 자료, 신석기 시대 움집 집터라고 보이죠? 이 둥글게 지하 바닥을 파서 가운데 화덕을 놓아둔 그런 집터가 보입니다. 움집.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면은 농경으로 다 이 모든 변화가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신석기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썼느냐? 구석기 때보다는 좀 더 발전합니다. 여전히 석기는 석기인데 어떤 석기냐? 간석기라 그래요. 갈아 만든 석기.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그냥 똑 떼어낸 뗀석기가 아니라 이걸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만든 간석기입니다. 사냥하기엔 당연히 간석기가 더 좋겠죠. 그 간석기에 대한 사진도 여러분들 신석기 유물 세 번째에 나와 있어요. 주먹도끼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정착해 살다 보니까 다양한 도구가 나옵니다. 이제는 짐승도 기르고 그 짐승들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입기 시작해요. 그래서 옷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늘과 실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 바늘과 실. 그게 바로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가락바퀴와 뼈바늘입니다. 여기 사진 나와 있어요. 신석기 유물 자료에 가락바퀴라고 나와 있죠. 이 가락바퀴가 이제 그 구멍이 막 뚫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뼈바늘은 말 그대로 바늘이야. 짐승 뼈를 바늘로 만들고 그 뼈바늘에다가 이 짐승들의 가죽을 엮어서 이 가락바퀴로 떼어내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런 옷 만드는 기구라 생각하면 돼요. 편하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가락바퀴랑 뼈바늘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드디어 뭘 해 입었다?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을 활용해서 옷의 생활을 했다. 굉장히 좀 원시적인 수공업. 직접 손으로 이렇게 짐승 가죽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원시적 수공업의 그런 의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신석기 시대를 상징하는 유물이 있어요. 농사를 짓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뭐 밥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럼 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농경은 쌀이니까, 그럼 밥을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럼 밥을 담을, 음식을 담을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 농경을 통해서 나온 그런 식량을 저장하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석기 시대를 상징하는 유물, 빗살무늬 톡이에요. 빗살무늬 톡이. 거기 사진 나와 있는 거, 신석기 유물 사진 보이시죠? 이 빗살무늬라고 하는 게, 여기 사진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런 톡이 옆에 이 빗금침 모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빗살무늬 톡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빗살무늬 톡이가 왜 필요하다고요? 뭐를 담아 먹기 위해, 뭘 저장하기 위해? 음식을 저장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빗살무늬 톡이 보니까 모양이 어때요? 아래가 굉장히 뾰족하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릇이라며요. 그릇. 음식 담아먹는 그릇이라며요. 그럼 바닥이 평평해야지, 이렇게 뾰족하면 세웠다가 그냥 툭 하고 부러져가지고 음식에다 쏟아지지 않나요?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보세요. 이 시대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살았다고 했죠? 예,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다고 했죠. 여러분,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그 모래장난 해본 적 있죠? 막 모래집 만들고. 그 강가나 바닷가 모래가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그 부드러운 강가나 바닷가의 모래에 그릇을 세워두기 위해서는 탁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거기다가 쓰러지지 않게 그릇을 착 하고 박아야 이게 고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드러운 강가나 바닷가 모래에 넘어지지 않고 고정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릇의 아래 부분이 뾰족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박아놓으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옆으로 넘어와서 신석기 시대의 종교와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교와 예술. 제가 뭐라 그랬죠? 종교는 그 시대 사람들이 바라는 거,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가를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신석기 시대는 사냥도 하지만 이제 뭐가 시작했다 그랬죠? 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비도 내려줘야 되고, 또 필요할 때는 햇볕도 쨍쨍하게 해줘야 되고, 그런 자연의 환경의 변화가 그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농사가 잘 되려면은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많을까?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자연 환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 하늘님, 이쯤 돼서는 비가 한번 내려줘야 되는데, 저희 지금 비 안 내리면 농사 망해요. 하늘님, 비 내려주세요. 하늘님, 비 너무 많이 하는데. 이제 비 그만 내려주시고 햇빛 좀 쨍쨍하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연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애니미즘, 여기 보시면 애니미즘 나와 있죠. 애니미즘 뜻이 뭐예요? 만물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방금 제가 그랬죠. 햇님, 해 좀 비춰주세요. 구름님, 비 내려주세요. 달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햇님, 달님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실제로 햇님, 달님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고 그들에게 이런 좋은 자연환경을 바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토테미즘. 토테미즘은 뭐냐? 동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부족의 상징으로서 동물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동물을 숭배해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옛날에 그 혹독한 자연환경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보기에는 동물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특히 어떤 동물? 토끼 그런 거 말고 사자, 곰, 호랑이 얼마나 빨라요. 그리고 얼마나 날카로운 그 이빨과 발톱이 있어요. 그런 강력함이 부러워서 그거를 자기 부족의 상징물로 삼은 거야. 우리 부족은 곰처럼 강한 부족이다. 우리 부족은 늑대처럼 날렵하고 민첩한 부족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강력한, 인간보다 초월적으로 강력해 보이는 그 강대한 동물들을 자기 부족의 상징물로 삼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토테미즘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가보셨나요? 연세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죠? 독수리입니다. 하늘의 제왕. 고려대학교 가보셨나요?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냐? 호랑이에요, 호랑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동물들을, 멋진 동물을 자신들의 상징물로 삼는 토테미즘은 지금도 있어요. 그 샤머니즘은 뭐냐? 이렇게 자연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자연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자연에게 기도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 그러니까 자연과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종교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샤머니즘. 흔히 말하는 무당이에요, 무당.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샤먼, 무당, 제사장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떠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 무당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이런 신석기 시대의 종교와 예술이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 첫 시간이라 굉장히 차근차근 천천히 나갔어요. 자, 우리 구석기랑 신석기를 비교했죠. 이런 구석기와 신석기 같은 선사시대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다? 경제와 도구다. 생각해 봅시다.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다? 사냥이나 채집이나 고기잡이를 했다. 자, 이렇게 사냥, 채집, 고기잡이 같은 걸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한다? 먹을 걸 찾아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 그렇지, 떠돌이, 이동생활 해야겠죠. 정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계속 먹을 걸 찾아서 떠돌다 보니까 멋들어진 집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아무 데서나 잡다. 그 당시 주거지는 동굴이나 막집이었다. 그때 사람들이 썼던 도구는 뭐다? 돌멩이를 떼어낸 주먹도끼 같은 거를 썼다. 자, 그리고 구석기 사람들이 했던 종교와 예술, 그들이 바라는 건 하나, 뭐? 배부르게 먹게 해주세요. 사냥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원을 담은 대표적인 그 작품이 뭐다? 라스코 동굴벽화.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 그리고 그 당시에 미의 상징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어떤 사람? 뚱뚱한 사람. 최대한 잘 먹어서 많은 아이를 낳아서 우리 부족이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도 장례식이나 사후세계 같은 풍습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더 중요한 건 신석기죠. 신석기 시대의 정말 큰 변화는 뭐다? 드디어 뭐가 시작되었다? 그렇지, 농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때의 농사는 수준이 높다 낮다? 아직까지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초보적인 농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생활에서 생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농업보다는 여전히 사냥, 채집, 고기잡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예전처럼 떠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적당한 곳에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농사를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부족 생활을 시작했다. 다만 구석기나 신석기나 여전히 무슨 사회? 평등 사회. 왜 평등해? 뭐가 없으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남아도는 게 없으니까 평등한 사회였다. 뭐 남는 게 있어야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급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착한다. 그러면 어떤 곳에 과연 정착했을까? 농사 짓기도 편하고 고기 잡기도 편한 어디? 물이 풍부한 강가나 바닷가에 정착했다. 근데 지내다 보니까 어떻다? 춥다. 추위가 어떻게? 집이 필요하다. 근데 건축 기술이 없으니까 땅 파고 들어갔다. 가운데 불 피웠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대, 신석기 시대의 유물, 도구. 어떤 석기? 갈아 만든 석기. 그리고 가락바퀴 뼈바늘. 그리고 농사를 지으니까 그 음식을 담아서 먹는 음식을 저장하기 위한 그릇이 뭐가 등장했다?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에 관심이 많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한 자연 환경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만물의 영혼이 있다. 애니미즘. 동물들을 부족의 상징으로 삼는 토테미즘.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무당을 섬기는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구석기랑 신석기는요. 옆에 제가 실어놓은, 그리고 뒷장에 실어놓은 그 당시의 유물, 유적의 사진을 여러분이 꼭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바로 뒷장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빈칸 채우기해보시면서 개념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첫 시간 고생 많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